주차장입니다. 포항 주차장 참사 그 후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거리두기 없이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셨을 텐데 참 그 명절을 정말 눈물로 보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이 태풍, 이 흰남노로 침수된 포항 아파트 주차장 참사 유가족분들인데요. 태풍으로 정말 폭우가 쏟아질 때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내려갔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참변을 당하셨어요. 네, 흰남노에 직격탄을 맞은 6일 오전 6시 30분 경북 포항 남구의 인덕동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갔던 7명이 실종이 된 겁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안에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관리사무실의 안내를 받고 시급히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결국 차를 다 빼지 못하고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이제 실종 상태가 돼버렸고요. 이제 나중에 물이 좀 빠진 다음에 현장을 구조를 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결국 7명은 이제 목숨이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이고 2분만이 이제 생존자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하 주차장은요 배수 용량이 크지 않아서 항상 지상보다 물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차게 되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경사면으로 맞아요. 이렇게 다른 데 내려가죠. 있는 물들이 다 모여서 글로 맞습니다. 쓸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빨리 물이 불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물이 사실은 고인물이 아니에요. 어디론가는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차장이 침수가 됐어. 그러면 물이 고여 있으니까 내려가면은 그래도 내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버틸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어디론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물줄기의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굉장히 거셀 수가 있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도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도들은 했지만 그 이후에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그 보도들 보면 대통령께서 내려가서 직접 거기에 가서 위로했다 이런 보도들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도가 없죠. 그 거의 지금 지상파에서도 KBS하고 MBC 이외에는 진짜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그 포항 내에서는 정말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주차장 피해를 보신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하천이 범람해서 일어난 피해예요. 하천이 범람한 피해를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엄청난 그런 도로의 유실 그리고 토사의 유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마을은 완전히 도로가 다 고립돼 있어서 도로가 고립돼 있으니까 어디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물은 끊어졌어요. 특히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까지 유실이 되다 보면은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침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틀어도 물이 흙탕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지원을 가가지고 물을 갖다 보급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냇물로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냇물에서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도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참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특히 포스코의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조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 포스코가 이렇게 물에 잠긴 게 바로 똑같이 이 아파트와 같은 냉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안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정상화됐다. 뭐 맥고로가 뭐 불을 갖다 다시 댕겼다. 오늘 13일에 정상화될 것이다. 근데 오늘 정상화 안 됐거든요. 지금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히려 보도를 해달라고 포항 주민들이
사방의 SNS에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지원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빠르게 침수가 되면서 정말 미처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영상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금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6시 37분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줄이 이어 나오고 있는 모양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차로 이동 조치를 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 방송이 나온 지 몇 분 안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이때 이미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하천은 범람해가지고 물이 계속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차량 바퀴는 반쯤 정도 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차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문제는 이 이후에 2분이 지날 때까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는 5대밖에 안 됐고요. 아이고. 6시 43분까지 12대가 총 빠져나오고 2분 동안 추가로 2대가 더 빠져나온 다음에 차량은 빠져나올 못 수 나온 없었어요. 거죠, 이제.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때까지가 8분이 지났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순식간에 물이 차버렸죠. 물이 차버린 상태에서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주차 구역인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차들은 뒤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뒤엉키게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앞이 막혀서 좀 기다리면 나갈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미 차량의 전체의 40% 정도만 차도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그냥 고여 있는 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문을 힘주어 열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움직이니까 더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 15세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년은 어머니가 어깨가 아프시기 때문에 평소에 어머니를 도와서 굉장히 많은 그 심부름을 했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는 또 힘을 열심히 키워서 실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파서 나는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엄마가 무거운 걸 들고 그러지 않게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대요. 이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차를 뽑으러 내려갔다가 차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니까 완력을 통해서 문을 열어 젖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물이 더 잠겨들으니까 어머니가 나는 여기 내버려두고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보냈대요. 억지로. 아이고. 그때 마지막으로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어머니는 다행히 에어포켓이 있는 곳이 바로 위에 있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말았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사실 지난달 이미 강남 일대가 폭우로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경험해봤잖아요. 진작 이런 차수벽 설치가 좀 보편화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소위코 외양간 골치기지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수벽 설치를 자꾸 얘기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정말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침수되는 데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차수벽의 높이에 따라서 실제로 그 강남에서 이번에 차수벽으로 자기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지킨 그 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차수벽 정도의 높이로 권장되고 있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였어요. 그래서 허리 이상으로 벽을 갖다가 사비를 들여서 높여서 그 차수벽이 물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강이 범람했던 게 아닙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역류해서 차오른 정도였는데 여기는 강이 범람했어요. 강이 범람했을 때는 차수벽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있습니다. 차수벽이 없어서 포스코가 물에 잠겼겠습니까? 이 부분은 냉정하게 우리가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냉천 주변은요 2016년서부터 매해 태풍이 올 때마다 이렇게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천의 범람의 특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 수차례 민원들을 넣었지만 맨날 일이 있으면 그 주변의 환경만 그 복구 공사를 하고 실제로 그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하는 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공사가 됐던 게 바로 그 위에는 오어 저수지라고 하는 곳에 댐 공사가 진행이 된 건데 네. 이 댐으로 물을 좀 막아두고 있으면 좀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압니다. 댐을 공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군가 많이 먹겠죠. 그래서 댐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댐을 설치했는데도 또 범람이 됐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댐을 만들려고 800억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이 참사는 지금 일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 댐이 새벽 4시경에 수문을 열었다고 해요. 이미 많이 그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물을 방류하고 저수지를 좀 비워놓은 상태로 이 태풍을 맞이하자라는 그런 주변에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저수지의 물을 빼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 비가 갑자기 들이치니까 댐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게 됐죠. 그러니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새벽 4시경에 방류를 했다는 증거가 이제 수위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참혹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이 모든 사항들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지금 그 많은 누리꾼들이 지적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댐 때문에 더 피해가 가중됐다면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또 포스코는 왜 애꿎은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도 침수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보완책을 내놓았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동 안전 요령의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이 그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도 뜯어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상황 만약에 이제 이 포항의 상황이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 하천 범람이 실질적인 문제였다면은 이거는 그냥 아닌 밤중에 그냥 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보안 대책대로 미리미리 따져보고 미리미리 지침을 내리고 미리미리 대피를 갖다 할 수 있게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행안부에서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은 이런 보안 지침 내놓을 때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사후 약방문 중에도 약방문이고 진짜 문제는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원인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복구도 안 돼 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참 침착하게 따져볼 만한 상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안부는 지금 정말 모든 정부의 총력을 동원해서 이 포항을 복구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찰 또 군인 뭐 총동원을 해서라도 지금 일단 복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우리 그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이제 이 기후 변화, 폭우, 폭설, 폭염, 정말 태풍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환경 오염 되다가는 이렇게 뭐 온난화 지속되다가는 이제 기후 변화 온다 이런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참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예. 이런 게 우리가 좀 진작 대비책이 되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전 재난 피해 방지 대책이 좀 더 정말 더 촘촘하게 빠르게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상황이라 경북 경찰청이 수사 전담팀 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이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이 전담팀이 대략 한 68명의 정도의 규모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수사를 하는데 부족한 그런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는데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출동을 했고요.
또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만 수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도 아파트도 아마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는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반드시 지하 배수 펌프를 일정 규모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 펌프가 제대로 설치된 주차장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밑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법에는 앞에는 배수 펌프를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단이라고 하면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냉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 침수가 됐던 것들이 확인되는 그런 전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도 단지 규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지금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 이야기 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어머니만 좀 구조가 되셔서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 아들이 뭐 키워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고 떠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평소 유난히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의 아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결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엄마와 지냈고, 그리고 너무나 엄마를 아꼈다. 그래서 진짜 주변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효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이분 외에도 지금 사망한 그 분들의 그 발인식들이 9월 9일 날 우리는 모두 그 명절 연휴를 막 설레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발인식을 가지게 됐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만 살고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말 주변 그 공동체에서 잘 함께 다독이고 함께 이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망자들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유족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예, 근데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영국을 먼저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참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조문을 하러 갈 때인가를 냉정하게 좀 다시금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외교적인 어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망자들 빈소도 방문하셨고 직접 그 피해를 입은 곳을 방문해 보셨고 물 있는 데로 들어가 보시기도 하시면서 그 얼마나 또 직접 보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을 일손을 거들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일부 주민들이 막 좀 격앙된 표현들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라고 외쳤던 그 주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거든요. 아시는 거예요. 이 냉천이 계속 범람해 왔고 그 범람하는 냉천에 대해서 포항시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무시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곳들에 가서 더 봐야 되는데 대통령은 딱 여기만 갔다 오셨고요. 그나마 거기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이 또 뉴스에 잡히기도 했어요. 이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랬겠지만 하는 발언을 갖다 했었거든요. 다 그 피해를 당할 때 알고서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평소에 재난 대비에 대해서 잘 그 정보가 없고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유족들한테 그런 그 얘기를 뭐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였다고는 손 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현장에서 나왔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철저하게 이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냉천 이게 2012년서부터 만들어진 11년서부터 만들어져서 12년 내 그 본격화된 그런 사업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그 하천을 그렇게 명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수변 그 공원 계획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들 전부 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포항의 그 운하와도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냉철하게 좀 따져서 제대로 물기를 좀 터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통령 방문으로 이제 유족들은 그래도 힘이 된 것 같다. 좀 진상 규명 제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만큼 꼭 그 약속 지켜달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약속해 주신 만큼 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정부를 통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일부 언론 및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에서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의 그 차량 이동 권유 방송이 화를 키웠다는 논란이 있는데 전 참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이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일을 그렇죠. 한 것입니다. 이분은 새벽 4시 반에 이 자리에 출근을 하셨고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차량이 침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냉천이 5시 50분서부터 범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반에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다 옮기세요라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배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후 5시서부터 하천이 범람할 때 포항시는 뭘 했느냐. 문자 보내고 끝났어요. 문자 보내고 끝난 거예요. 이 냉천이 범람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진짜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빨리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은 왜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 만약에 지금 새벽 4시경에 오어저수지의 댐이 미리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댐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냉천의 범람이 이렇게 그 가속화된 거라고 한다면요. 이분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저수지를 수량을 일정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매뉴얼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리고 이런 위기 때 적절하게 물을 빼고 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형태의 대응을 이제 불가능하게 했던 그런 시스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들을 정확하게 문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범인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에 대한 과도한 그런 비난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의견인데요. 저 일부 시민은 이제 이동 주차 방송을 한 이 관리소장이 참사를 키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관리소장의 법적 책임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분이 이런 사고를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좀 차 맞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차량을 이동하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순식간에 삽시간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지하주차장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완전 침수가 되겠다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렇게 과도한 마녀 사냥식의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3년도 태풍 매미, 2016년도 태풍 차바 때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화나고 속상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뭐 화풀이를 하거나 뭐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그렇죠. 일을 재발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왜 냉천이 범람했을까? 왜 냉천이 이전까지는 범람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2016년 이후에는 그렇게 피해가 반복됐을까? 근데 그 피해가 반복됐는데도 왜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위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진짜 대책일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정말 전문가들의 학자적 양심을 건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약
이 강의 범람을 막을 수 없는 어떤 구조물들이 거기에 잔뜩 이제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 보신 많은 분들 좀 하루빨리 좀 복구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손해 배상 받으시고 피해가 빨리 좀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수재 지원금이 200만 원이 상한이고요. 주택만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고치자고 한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발 국회에서라도 먼저 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수재 지원금이 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